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주 단지의 입주 초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주 지정 기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행사가 먼저 입주하기 전까지의 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하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 소유자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임차를 주면 임차인으로 세 개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주 지정 기간은 시행사에서 소유자, 임차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과하는 걸 우리는 분리부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업무를 하는 것을 선투입 기간이라고 하죠. 선투입 기간에는 시행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시행사, 소유자, 임차인으로 되고 고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호실이 여러 개 있을 때 A동에 101호, A동에 102호, A동에 103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만약에 얘가 미분양이다. 미분양 시 부과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A에 9999 호실로 부과해서 합산부가 된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합산동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산동호는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우리가 부가라는 카테고리 XPRP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합산동호라고 있어요. 부가 마감 쪽에.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쪽에서 고지서만 따로 떼어달라 하는 거는 합산동호에서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분양은 A999인데 여기 호실만 고지서를 따로 빼달라. 그러면 여기는 고지서 출력할 때 얘는 A999가 아니라 A103으로 선택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구두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추가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입주 지정 기간에는 분리부과가 가능하다. 시행사, 소유자, 임차인. 시행사가 만약에 여기까지 입주 지정까지 다 미분양이다. 그럼 이거는 시행사에서 나고요. 시행사가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오면 소유자분하고 시행사하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또 임차를 준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임차인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분리부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입주 지정 기간 동안 했던 관리소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입주가 오면 입주자 카드 작성하시고 선수 예치금을 받죠. 그리고 입주자 카드 작성은 각각 그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집합건물 기준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째 신분증을 받아둡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신분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등록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사는 입주 지정 가능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그 다음에 우리는 차량 등록증도 받죠. 차량 등록증.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쓴 임차인이 온다면 임대차 계약서 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하는데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에 대한 법인 인감도 받고 그 법인 인감이 찍혀진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관리소 업무는 입주 지정 기간 동안 했던 관리소 업무에다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받았다가 미분양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고 입주 지원센터가 퇴거를 하면 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관리소로 인계를 합니다. 요게 추가가 돼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 입주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키를 인수인계 받습니다. 하나는 미분양 분과 그리고 분양은 됐는데 아직 키를 안 찾아가는 구분 소유자분들이 있어요. 보관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따로 갖고 있으시고요. 참고로 보관용 중에는 전매라는 단어를 쓰기로 하는데 본인이 실제 이 호실을 구매하겠다고 계약은 걸어놓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매매로 다시 팔겠다 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서 전매를 해서 이 전매된 새로운 소유주분이 와서 정산을 하고 입주자 카드 작성하고 선수에 지급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다가 확인해야 돼요. 시행사에 통화해서 몇 호실에 대한 소유자가 전매로 오셨다.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이 다 납부 완료됐는지 확인 통화하신 다음에 그리고 업무 처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입주자가 분양은 됐는데 입주 지정 기간 지난 후에 오셔서 그걸 찾으신다고 하면 잔금 완료 납부 영수증을 수령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시행사와 통화해서 잔금까지 납부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를 입주민한테 불출하실 때 시설물 인수인계증이라는 서류 외에 검침 숫자를 확인하고 키의 숫자,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받고 그리고 시행사에 보내는 서류들이 이거 잔금 납부부터 키 불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보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면 하자에 대해서 이제 적출하겠죠. 하자 AS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이 입주지원센터 업무를 우리가 추가로 더 합니다. 미분양이 끝나면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분양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분양된 호실이 있어요. 분양된 호실이 있는데 만약 이 분양된 호실이 임차를 하거나 입주 지정 끝나면 대부분 임대가 그때는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임대가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는 뭐 한다? 중간 정산합니다. 중간 정산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입주 지정 기간에서 분리부과를 했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중간 정산을 해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피스텔처럼 중간 정산이 빈번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부과가 그대로 갑니다. 계속 가요. 근데 아파트 또는 아파트는 그 중간 정산에서 전입 전출이 자유롭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죠.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중간 정산을 합니다. 분양된 거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해서 그분에 대한 관리비를 받아두고 그거를 가수금으로 받아뒀다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전월 기준과 3개월 평균 총 부가분 합산동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집합건물 중간정산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중간관리비 정산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전월 기준과 3개월 평균이 있는데 대부분 3개월 평균으로 중간정산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입주 지정 기간에는 첫 달과 그냥 첫 달이라 할게요. 두 번째 달하고 세 번째 달 부가 금액이 점점 틀리죠. 평당 부가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달은 평당이 5,000원이 나왔다. 두 번째는 한 6,000원 나오고 세 번째는 평당 7,000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평균 값은 부가하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입주 기간에는 3개월 평균으로 하면 다음 달 고지서 나갈 때 전출자한테 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균일된 금액이 평당가가 금액이 나온다면 그땐 3개월 평균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월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월 기준으로 그나마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가산율이 10% 정도 통상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름 하절기에는 10%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가산율을 얼마일 건지 물어보시고, 그럼 두 번째는 총부가분과 합산동호가 있는데요. 합산동호는 여러 호실을 합생하는 동호에는 얘를 체크하고 중간정산하시면, 예를 들면 1201호부터 1204호를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이분이 전매로 중간정산한다. 그럼 이분은 여태까지 합산동호로 부과했으면 합산동호 체크해서 하나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합산동호가 아니고 호 하나만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정산한다. 그러면 총 부가분을 체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호실을 만약에 A동 101호를 했는데 A동 101호는 그 전에 시행사분이 있고 입주자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부과를 했겠죠. 그래서 시행사분이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나왔고 입주자분이 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총 부가분을 체크를 안 하면 3만 원에 대해서 일수로 나누고 곱하기 1할로 계산하겠죠. 그럼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입주자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일수로 나눠서 하루치를 계산한 다음에 이분이 전출하는 날짜까지 계산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총 부가분을 꼭 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합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미분양은 분양이 아직 안 됐잖아요. 여기는 중간정산 하지 않고 미분양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이 되는 시점이 입주 지정 기간 이후면 이거는 분리부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관리소 위탁서에 위탁 본사 우리 위탁 회사의 세금계산서 위탁사야 사업자 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본사에서 해줄 수도 있고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형 인증서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해당 입주 지원 아니야 해당 관리소마다 좀 틀릴 수 있으니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행사는 관리당일 구성 전까지는 여기가 위탁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관리당 구성 전까지는 시행사의 부가 내역과 일수 나눠진 보고 자료를 매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면 그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관리단이 구성이 된다면 그 후에는 관리소 자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사업 개시 신고도 해야 되고요. 세무주치 신청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선정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직접 발행하는 거는 빌메이트 신청하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시행사의 자료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매번 보냈던 자료를 이때부터는 시행사 요청하더라도 관리단에서 노하면 자료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위탁회사를 재계약하던가 아니면 인수인계하던가 아니면 변경하던가 이거는 그 당시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관리단 구성을 늦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관리단 구성을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요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느라고 장황하게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